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비싸게 사놓고도 먹는 방법 때문에 중요한 영양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는 먹는 방식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고, 또 어떤 분은 꾸준히 올바르게 드시면서 눈의 피로감이나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이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가장 빨리 약해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과 혈관, 그리고 뇌입니다. 예전보다 글씨가 흐리게 보이고 밤길이 불편해지고 핸드폰 글자를 멀리 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깜빡깜빡 잊는 일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혈관 노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황반 변성 진행 속도와 인지 기능 저하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생과일이 더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를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녹인 뒤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블루베리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냉동 블루베리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좋은지, 반대로 어떤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오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이 눈인지 기억력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댓글을 정말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64살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늘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눈이 흐릿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어두운 복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글씨도 점점 멀리해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은 약을 늘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만 바꿔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와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처럼 거창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꾸준히 먹었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고 양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몸의 피로감이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었습니다. 물을 계속 찾던 습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산책할 때 다리가 전보다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숨이 찼는데 지금은 걸음이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 다시 안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큰 악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신문을 읽을 때 눈의 피로감이 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에도 예전보다 시야가 조금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성분을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진과 한국의 여러 영양 연구기관들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성분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노화로 약해지는 눈과 혈관, 그리고 뇌 기능과의 연관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블루베리 안에 어떤 성분이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냉동 블루베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읽던 신문 글씨가 갑자기 작게 느껴집니다.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따갑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밤에 운전할 때는 맞은편 자동차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가 늦게 적응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천천히 늙느냐입니다. 특히 눈 건강은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망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을 받아 뇌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망막 세포는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손상에도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는 쇠가 오래되면 녹이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눈은 산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한 기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과 푸른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생기는 녹과 같은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망막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로놉신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로놉신의 회복을 돕는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뒤 밤에 눈이 덜 피곤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야 적응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덜 뻑뻑하다. 텔레비전을 오래 봐도 예전보다 편하다. 신문을 읽을 때 눈의 피로감이 줄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의 노화를 천천히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요즘에는 눈의 피로가 훨씬 빨리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층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건조해지고 따갑습니다. 이럴 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습관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돋보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도 아닙니다. 시력을 갑자기 젊은 시절처럼 되돌리는 기적의 음식도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과장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블루베리만 먹으면 눈이 다시 좋아진다. 안경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말은 의학적으로 지나친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눈을 조금 더 천천히 늙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순 이후 우리 몸에서 더 빠르게 변하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관 문제를 겪게 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순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예전보다 차갑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쉽게 찹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지럽기도 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게 깨지 않는 날도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속 혈관은 젊을 때는 매우 부드럽고 탄력이 좋습니다. 피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고무호스가 굳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지나갈 때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결국 혈압에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혈관 안쪽에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찌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혈관 안쪽 벽은 매우 민감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벽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이 계속 긁히고 상처받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런 손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바로 여기서 안토시아닌이 다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안토시아닌을 혈관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 같은 존재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이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먹는다고 갑자기 혈관이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층이 일정 기간 냉동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 수치가 약간 개선되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약 200g 정도를 몇 달 동안 유지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는 혈압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혈관 건강의 바탕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치료와 생활 습관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조금 더 안정되면 몸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산책할 때 다리가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잠깐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몸 전체로 피가 원활하게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은 단순히 혈압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노화 속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도 혈관과 연결되어 있고 뇌 건강도 혈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블루베리가 뇌 건강과 기억력 연구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기도 합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즘 머리가 느려진 것 같다. 예전보다 기억이 금방 사라진다.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감이 줄어든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혼자 생활하는 것도 불안해집니다.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병원 예약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뇌 안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자주 언급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안에 쌓이는 일종의 노폐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집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공간이 어수선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물질이 늘어나면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뇌혈관과 신경세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혈액 내장벽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인지 저하가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뒤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서 일정한 개선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속도가 조금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젊은 시절의 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덜 놓치게 됩니다. 대화 중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지면 사람 만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뇌 건강도 결국 혈관 건강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뇌 역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심장을 위해 혈관 관리를 하듯이 뇌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 그리고 항산화 식습관이 함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한 블루베리가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동 블루베리가 오히려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냉동 블루베리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무조건 생과일이 가장 좋다. 냉동은 영양이 떨어진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만큼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생각하면 냉동 방식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안에 안토시아닌은 과육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 성분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과일 상태에서는 세포벽이 비교적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몸이 흡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급속 냉동하면 안에 물이 얼어붙게 됩니다.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미세하게 깨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단단히 잠겨 있던 창고문이 조금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더 쉽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흡수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동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영양 창고라면 냉동 블루베리는 그 창고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와 비슷합니다. 몸이 활용하기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냉동된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빠르게 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양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과일은 유통 과정에서 며칠씩 시간이 지나며 일부 영양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쉽게 물러지는 과일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면 금방 상태가 변합니다. 곰팡이가 생기거나 물러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싸게 샀는데 버리는 양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냉동 블루베리는 보관이 훨씬 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과일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방 상할까봐 걱정되고 자주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냉동실에 두고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시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조금 먹고 내일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할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은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냉동 제품이 더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생과일은 비쌀 때가 많지만 냉동 제품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당이 추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냉동 과일 제품은 맛을 위해 설탕이나 시럽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원재료에 블루베리만 적혀 있는 단순한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블루베리라도 조합에 따라 몸이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자주 권하는 블루베리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부담은 적고 활용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효과를 거의 못 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아주 아깝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정작 중요한 영양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약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그리고 혈관입니다. 마지막은 뇌입니다. 예전보다 글씨가 흐려 보이고 밤에 운전이 불편해지고 휴대폰 글자를 멀리해야 겨우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깜빡깜빡 잊는 일도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혈관 노화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눈의 노화 진행과 인지 기능 저하가 천천히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블루베리를 잘못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생과만 좋은 줄 알고 냉동은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해동해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더 건강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습관들이 중요한 성분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같은 블루베리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식습관 차이가 몇 년 뒤 건강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챙길 때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로 꼭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이 눈인지 기억력인지 혈압인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최대한 직접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냉동 블루베리가 때로는 생 블루베리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무리 없이 오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양학에서는 좋은 음식끼리도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은 매우 예민한 성분이라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이후 꼭 조심하셔야 할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특히 카제인이 많은 일반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건강 주스로 드십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안토시아닌과 붙으면서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안토시아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유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단백질과 칼슘 공급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기대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루베리를 먼저 먹고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한꺼번에 갈아 마시는 습관은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한 커피와 진한 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식후 바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나 진한 아메리카노를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클로로겐산 같은 물질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흡수와 경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몸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폴리페놀을 처리하려다 보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참으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차이입니다. 블루베리를 먼저 드시고 커피나 차는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공복에 진한 커피와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령층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드시거나 간, 붉은 고기 같은 철분 식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 흡수를 일부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수치가 낮은 분들은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흡수력과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궁합보다 더 아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블루베리를 먹으면서도 거의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이 모르는 두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 잼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잼도 블루베리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중의 블루베리 잼을 보면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제품이 많습니다. 맛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장점보다 당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은 가공 과정과 가열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름은 블루베리 잼이지만 실제로는 단 음식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잼을 듬뿍 바른 빵을 드시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먹는다면 가능한 한 원물 형태에 가까운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해동하거나 뜨겁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놓고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동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보라색 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 색 속에 안토시아닌 같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성분이 물과 함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동하면 영양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열입니다.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한 편입니다. 너무 뜨겁게 드거나 오래 가열하면 항산화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먹는 블루베리를 오히려 스스로 영양을 줄여서 먹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살짝 부드러워지게 두는 것입니다. 또는 바로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도 좋고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다시 정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잘 활용하면 눈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기억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식습관이 몸 상태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과 눈의 피로,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뇌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 관리에 긍정적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조합도 말씀드렸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는 방법, 치아씨드나 아마씨와 함께 먹는 방법, 오트밀과 같이 먹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유와 동시에 먹는 습관이나 너무 진한 커피와 함께 먹는 습관은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블루베리 잼이나 오래 해동해서 먹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몸은 유행처럼 며칠 많이 먹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오래 유지할 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몇 년 뒤 몸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평소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댓글에서 읽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